마지막 폐회식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한국교육공학회,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임철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장은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손찬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공주대 임다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을 맡게 된 공주대학교 임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지금 늦은 시간까지 오늘 학술대회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로 이렇게 종합토론까지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제 세 분 박사님의 그 총평을 듣고요. 한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를 플로어로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 하루 종일 열심히 참여하신 참여자 선생님들이 어떤 궁금증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토론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토론 들으시면서 오늘 학술대회 전체적으로 참여하셨던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나중에 플로어의 기회를 드릴 때 편하게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임철일 교수님부터 저희가 임철일 교수님, 장은정 교수님, 그리고 손찬희 본부장님께서 각각 저희 오늘 학술대회의 발표들에 대한 총평을 조금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임철일 교수님께서 오늘 AI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연구들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임철일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종합 토론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주제들을 들으면서 어떤 특성 같은 것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는 미국의 ACT에 다녀와서 그때 이제 거기서도 몇 가지 트렌드 같은 걸 보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또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국교육공학회에서 이런 풍성한 학술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연구원들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학술 대회에 와야 오늘 학회지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가 트렌드를 계속 볼 수 있지만, 여기 직접 와서 발표를 들으면서 또 많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주문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세션 중에 주로 다른 트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인공지능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E와 F 트랙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특징들을 보니까 뭐 이제 주제도 주제지만 되게 어떤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보니까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뭐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AI 융합교육이라는 그 테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7개 정도 세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AI 오늘도 이제 아침에 곽덕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도 이야기할 거 연결되는데, 그 AI에 대한 어떤 기술, 지식, 뭐 빅 5 아이디어스 플러스 요즘에 데이터 리터러시까지 포함해서 그런 영역들이 지금 주변에서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교과 수업이 어떻게, 교과 수업 내용과 AI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융합, 그러니까 일반적인 활용을 벗어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표가 일단 많은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제 교육공학자라고 교육학 연구자로서 교과 교육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AI는 교과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통상 말했던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융합 능력에 대한 그 어떤 그 지렛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육공학자들이 AI, 그다음에 교과 교육 교수님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세션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교육에 대한 주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요. 두 번째 당연히 이제 아예 그 논문 주제에 생성형 챗 GPT를 아예 거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에 관련된 아주 그 고난도의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번째로 한 5개 정도, 물론 다른 세션에도 인공지능 그 외에 다른 세션이 있었지만 한 5개 이상의 챗 GPT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그 설계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현장 교사들은 지금 막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AI 융합교육을 진행.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설계 원리라고 본다면 설계 원리와 관한 연구들도 한 서너 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돼서 아까 융합교육과 좀 다른 게 AI가 어쨌든 맞춤형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맞춤형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들도 한 서너 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생성형 챗GPT 말고도 다양한 AI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LMS 상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포함해서 AI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I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도 이제 한 2편 정도 있으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빠르게 AI 융합교육 쪽으로 이렇게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춰서 결과들이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맞춤형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하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큰 어떤 그 연구 팀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울대학교 김철희 교수님께서 AI 관련 연구에 대한 총평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회장님이신 장은정 교수님께서 에듀테크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덕여자대학교 장은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셔서 사실 마지막 종합토론회는 저희끼리만 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정말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로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대 올해의 화두가 AI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물론 그 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트랙에서도 생성형 AI라든가 그런 쪽의 의견들이 좀 논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에듀테크 분야를 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 봄 학술대회하고의 그 차이점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 초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여전히 되고 있고 또 메타버스를 구축했던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VR이라든가 X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그거를 활용했을 때의 그런 연구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정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했던 교사수의 모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개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가 AI와 디지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그 생태계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디지털 대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그냥 하나의 약간 수단으로서의 그 에듀테크가 아니라 이것들 하나의 목적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생태계 구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AI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기조 과정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중진 연구자로서 더 많은 책임과 부담감 이런 걸 느끼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간단 총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은정 교수님 총평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손찬희 본부장님께서 오늘 저희 포스터 발표가 상당히 많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하셨던 포스터 미디어전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교육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육개발원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디지털 교육 관련한 연구와 또 정부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진출하실 수 있는 하나의 진로이기도 하니까 관심 좀 부탁드릴 말씀에서 잠깐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회에 참석하면서 사실 포스터나 이제 미디어 부분을 이렇게 아주 다 볼 기회가 없었는데 미션이 주어지다 보니까 다른 세션 발표는 잘 못 듣고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된다. 그 포스터하고 미디어를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편수로 보게 되면 일부 이제 불참하신 분도 있지만 자료에 보게 되면 한 39편 정도가 포스터로 나왔고 4편이 미디어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세션 발표하고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은 다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설계 모형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그런 할 수 있을 텐데 교설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AI 그다음에 생성형 그 AI 포함해서 챗GPT 이런 부분 차원 그다음에 뭐 다중 양식에 대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앞에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여러 편의 그 포스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셨고요. 그걸 관통하는 부분은 결국에 맞춤형 교육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의 접근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저도 일을 하면서 최근에 뭐 혹시 하이터치, 하이테크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어지는 키워드를 봤을 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인간과 AI 협업,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감정 코칭, 그다음에 감정 측정 AI, 그다음에 학습자의 정서 지원, 학생의 웰빙 이런 차원에서 좀 주제를 키워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우리가 에듀테크의 활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시되고 있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역시 잘들 배우고 계시구나 학생 연구자분들께서 좋으신 그 은사님 통해서 잘 배우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그 포스터로 준비해 주시는 주제를 보고 나서 그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미디어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포스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이론적인 접근이 강하다면 그것을 구현해내는 그런 4편의 미디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실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현장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이제 우리가 좀 할 부분이 클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역시 많이 또 공부하고 자극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평해주신 세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가 토론 주문을 간단하게 2개 정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토론자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북을 보시면 주제가 적혀 있는데요. 디지털 AI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에듀테크의 현재와 미래, 이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이 에듀테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 그리고 미래 연구자분들께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따로 없고요. 편하게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가 저한테 오겠습니다. 편하게 알아볼까? 전체 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좀 연결된다고 한다면, 저희 교육공학을 연구하는 여기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데,
오늘 전체 세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그 AI 융합교육학과가 계약학과 교육대학원 형태로 전국에 지금 많은 대학원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과교육 교수님들하고 그 컴퓨터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이제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저녁 야간에 교사들과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수 모형이나 설교 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적용하고 논문으로 퍼블리시하는 그런 것들을 밀어붙였는데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직접적인 경험인데 그걸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현장 교사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대학원에 오는 연구원들 중에서 현장 교사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몇 명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더더욱이나 이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공학 하는 여러 연구원들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혹은 교과교육 교사들과 협업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질문은 이번에 그 AI 융합교육과 관련돼서 뭐 아이에답 사업이 이제 최근에 많이 여기저기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교사 연수들을 좀 뭐 물론 준비는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 연구 발표도 있었지만 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이 교수님들에 의해서 혹은 현장 교사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당연히 아직은 없죠. 지금 작년부터 금년 넘어오는 사이에 있는 이렇게 놀라운 빠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현장 교사들과 연계된 그런 어떤 프랙티컬 연구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박덕훈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아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그 AI에 특히 그 뭐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어저께 제가 어떤 강연에서 퍼셉트론이라는 그런 개념도 그전에 여기저기 들어왔는데 우리 뇌에 있는 어떤 신경망을 단위를 지적하는 용어이고 그게 오래전에 학자가 말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망 학습들을 하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공학을 하는 많은 연구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AI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간 약간 수학적인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저께 또 챗GPT와 관련된 API 워크숍도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우리 많은 연구원들이 응용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만든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되어서 연구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서 그런 현장에 있는 교사 혹은 대학의 여러 가지 또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 교육공학의 자체적인 고유한 티오리 개발이 또 뒤로 밀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런 티오리 개발 쪽으로도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영역도 또 그런 이론 개발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 리뷰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질문을 2개 준비했었는데 임철일 교수님께서 2개를 이렇게 묶어서 답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2번째 질문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편하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2번째 의견은 이번 학술대회 테마와 관련해서 교육공학 연구자 그리고 전공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이나 그러니까 교육공학도 교육공학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가 조금 여쭈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그 교수님들께서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편하게 의견을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한 번만 발언하고 많은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서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의 에듀테크의 산업의 변화를, 제가 1980년대부터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로 뭔가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30년 동안 잘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 근 3년,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가장 빠르게 우리 교육공학도가 적용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육에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학술 논문보다는 학술대회 장면에 오면 굉장히 더 많이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너무 부지런하시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의 교육적 활용을 연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 교육 현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AI 디지털 그다음에 융합 교육에 대한 화두 이런 거 앞서서 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항상 앞에서 기조강연 박덕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중심의 뭔가 교육보다는 교육의 관점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정말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전파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연구라는 것이 우리 항상 그 가장 대표적인 연구 제목이 모못이 모못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자꾸 미치냐. 그냥 다른 거 이렇게 좀 뭐 하면 안 되느냐. 맨날 미친다고만 얘기 들어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파편적인 연구 또 굉장히 지역적인 연구에 대한 지적을 사실 많이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그래도 학문 영역과 또 연구기관과의 공동 협약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는 산학의 협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적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간극을 좁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산학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연구도 하고 활발한 공동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게 연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약간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에듀테크라는 것이 꼭 초중고에서 대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기업교육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생교육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에듀테크가 진정으로 모든 그 계층에게 다 필요한 연구가 되고 그것들이 좀 실현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제가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에듀테크의 현재와 미래, 교육공학도의 미래, 준비 이런 주제였는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교육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에게 좀 질문하는 또 제가 스스로 답을 찾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에듀테크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부분을 코로나 상황에서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최근에 좀 많이 쓰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적 활용 부분은 비단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가 도저히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그걸 항상 교육적 활용을 고민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요. 연구와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모습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이유는 현장의 교수학습을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지금 변화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잘못 이런 건 아니겠고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고민이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좀 뭐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현장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재화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장에서의 테크놀로지는 약간 이질적으로 보이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용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준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변화는 수반되어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현장에서의 그 변화에 대한 벽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 착근되고 내재화할 수 있는 것,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러운 에듀테크가 결국에는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현장에 대한 적합성을 제고하는 연구, 이 부분이 가장 에듀테크의 미래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앞으로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새로운 것 같지만 새로운 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뭔가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에듀테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교육공학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럼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도 공부할 때 우리 필드, 그러니까 인스트럭셔널 테크놀로지 필드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2013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주목할 단어가 결국에는 효과적인 학습, 이펙티브 러닝하고 더 중요한 것은 validated procedure라고 표현을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타당화된, 검증된 절차. 그 결국에는 임철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론하고도 연관이 될 텐데 그런 차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도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접근을 하고 뭐 전공에서나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런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전문성을 정말 강조할 수 있는 분야인지는 고민해 볼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 교수 설계, 교수 전략, 교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가는 게 우리의 전문성이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특히 최근에 교사의 교수 설계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전에는 약간 교사와 교수 설계자의 역할을 구분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량, 기본 역량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에 대한 역량 책에서도 많이 발명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은 결국엔 현장과 현장에 이제 교수라고 했을 때 아까 에듀테크 기업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가교의 역할을 하는 우리 중심 역할 이런 차원이 제일 중요하겠다. 특히 현장 적합적 차원에선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에듀테크를 활용의 벽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그거만 넘으면 사실은 수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접근에 있어서의 고민 이런 차원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연구의 성과, 저희 이제 연구기관 같은 경우 연구 성과 확산을 상당히 중요하는데요. 이런 연구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는 건 현장과 밀접하게 같이 매칭돼서 돌아가는 연구 이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자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여기 계신 연구자들 그리고 저희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두 고민해 볼 만한 이슈를 던져주시지 않았나 합니다.